안녕하세요, 강텐더입니다. 오늘의 주절주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위스키는 글렌드로낙입니다. 짠짠짠. 12년, 15년, 18년. 저희가 이제 가장 코어 레인지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갖고 나왔고요. 테이스팅 리뷰는 글렌드로낙 12년만 할 거지만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드리려고요. 우선은 증류소 이름의 유래부터 설명드릴게요. 글렌드로낙이라는 건 이제 드로낙이 검은 딸기라는 뜻입니다. 블랙베리. 글렌은 계곡인 거. 이제 글렌드로낙이라는 지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인근에 이 드로낙 번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서 거기서 그 물을 끌어다 이 증류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원지죠. 그게 이제 이름의 유래가 된 거고요. 처음 창립은 182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증류소들 중에서도 이제 물론 합법화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최초기에 만들어진 증류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증류소라고 하죠. 글렌리벳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글렌드로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26년에 그 설립자가 제임스 알러디스 또는 기록에 따라서 알라다이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라다이스가 바로 이 18년 보시면 부제로 글렌드로낙 18년 밑에 알라다이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참고로 15년은 리바이벌, 전통적인 글렌드로낙의 좀 원래 모습을 재현한,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온 게 15년 리바이벌이고요. 12년에는 오리지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1년에는 팔리아먼트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팔리아먼트라는 건 그 룩스 팔리아먼트, 그러니까 떼까마귀의 무리, 군집 이런 뜻으로 이 증류소, 글렌드로낙 증류소에 오래전부터 서식하고 있는 그 떼까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이제 증류소에 행운을 물어다 준다, 이런 그 설이 있어요. 증류소 직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일종의 미신이랄까요. 근데 뭐 실제로도 옛날 그 합법화를 하기 전에 이 까마귀들이 멀리서 이제 오는 낯선 사람들이랄까요, 이제 세금징수원의 출현을 먼저 알려주는 그런 파수병 같은 역할을 했었으니까 증류소에 불을 물어다 주는 역할을 확실히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설립자 제임스 알라다이스, 꽤 사업적인 수완이라든가 좀 도전적이고 약간 호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알려지게 된 일화가 인근의 이제 에딘버러에서 글렌드로낙을 홍보할 때 열렬한 애호가였던 술집 여자 2명을 증류소 명예직원으로 고용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피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녀들이 인근 술집에서 위스키를 열심히 홍보해서 기드 글렌드로낙이라는 평판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드 글렌드로낙이라는 건 뭐냐면 GUID라고 쓰는데요. GOOD, 그러니까 굿의 스코틀랜드 방언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려진 다른 그런 제가 기록을 봤는데, 처음에 이제 자신이 증류한 위스키를 가지고서 에딘버러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갑니다. 거기에 이제 지주들에게. 그래서 가서 영업을 하는데 다들 이미 이번 시즌의 위스키는 이미 충분히 재고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당신의 이름은 내년까지 기억을 해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모든 지주들이 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니까 상리심을 해서 낙담하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는데, 그 술집 여성 2명이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왔대요. 근데 그럼 마침 술이라면 나한테 잔뜩 있으니까, 팔려고 갖고 왔던 재고가 잔뜩 있으니까 같이 술 먹자 그래서 숙소에서 열심히 술을 아침까지 마시고 이제 다 뻗었는데, 이 술집 여성 2분이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그 술이 너무 맛있었으니까 다시 찾아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마시고 싶다고 술을 좀 팔아달라 해서 그럼 뭐 어차피 갖고 온 거 다 다시 들고 가려면 또 짐이니까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 아직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거리에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다들 글렌드로낙을 마셨다라고 이제 알려진 겁니다. 알라다이스 씨는 그때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재고를 다 며칠 만에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인근 술집들에. 그래서 평판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는 그 일대의 모든 술집에서 글렌드로낙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훈훈한
이거 흔한가? 역시 사업은 운빨이다. 네,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증류 스타일은 원래는 증류기를 석탄으로 직접 가열하는 방식으로 증류를 했었고, 그리고 플로어 몰팅을 하는 증류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1996년에 문을 닫게 돼서 2002년에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페르노리카의 한 파트인 시바스 브라더스에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외부의 몰팅 그 공장에서 몰트를 이제 받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넌피트, 완전히 그 피트 처리되지 않은 몰트를 공급받아서 증류하는 증류소로 약간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PT함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증류소의 역사, 타임라인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1826년 제임스 엘러다이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는 게 이제 오피셜이고요. 기드 글렌드로낙의 명성을 알렸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 사실 4년 만에 주인이 바뀝니다. 월터 스콧이라는 이제 사람이 사게 되는데요. 이 월터 스콧이는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처음 만든 창시자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월터 스콧이라고 하면 다 누군지 아는 그 정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좀 이 정도였어 라고 생각하는데, 1887년까지, 그러니까 이후 57년, 그러니까 월터 스콧이가 사망할 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알라다이스 씨가 4년 창립하고 나서 4년 이후에 월터 스콧이가 57년? 갑자기 비중이 중간에 1837년, 그러니까 월터 스콧이가 인수하고 나서 7년 뒤죠. 증류소의 일부가 이제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이제 월터 스콧이가 사망을 하면서 리스의 컨소시움에 매각이 됩니다. 1920년에 찰스 그랜트라는 사람에게 9,000파운드에 팔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찰스 그랜트 씨를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이 글렌피딕 설립자의 아들, 그러니까 글렌피딕 2대째입니다. 이 소유권도 한 40여 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생각보다 꽤 길게 가죠. 그래서 1960년에 윌리엄 티처스 앤 선즈라는 회사에 팔리게 됩니다. 티처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없는데, 해외에서 상당히 메이저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티처스 위스키의 핵심 재료인 키몰트로서 글렌드로낙이 활용이 되게 되죠. 티처스에서 꽤 이제 잘 나가게 되면서 1966년에 증류기, 스틸 증류기가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제가 찾아본 사이트 중에는 6개로 늘어났다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6개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증류기는 두쌍 4개입니다. 워시 스틸 2개, 그 다음에 스피릿 스틸 2개. 1996년에 증류소가 폐쇄가 됩니다. 상당히 맛있는 증류소인데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뭐 증류소의 폐쇄가 사실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2002년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증류자 연합 사업체에 매각이 되게 되고요. 2005년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페르노리카의 한 부분인 이제 시바스 브라더스에 팔리게 됩니다. 시바스 브라더스라는 이름 그대로 시바스 리갈, 또 이제 시바스 리갈에서 이제 글렌드로낙을 키몰트로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2008년에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가 이제 글렌드로낙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주인이 쭉쭉쭉 바뀌고 있죠. 그래서 2008년에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로 매각이 되면서 처음 생겨날 때의 좀 그런 독립적인 증류소의 그런 느낌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어림없지 2015년에 브라운 포먼사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셜에서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이었어요. 위키라든가 위스키 안티크라든가 사이트마다 조금씩 타임라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2015년에 얘기가 나와서 2016년에 실제로 딜이 됐을 겁니다.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를 이제 통째로 산 거죠. 그러니까 글렌드로낙만 산 게 아니라 브라운 포먼사에서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를 통째로 사게 된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총 3개의 증류소가 브라운 포먼사의 산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냐면 벤리악, 그 다음에 글렌드로낙, 그리고 글렌글라소 3개의 증류소가 통으로 넘어가게 되죠. 브라운 포먼이라고 하면 잭 다니엘의 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잭 다니엘 외에도 버번 중에서는 우드포드 리저브 소유하고 있고, 사실 그 외에도 종합적인 그런 이제 회사라서 헤라두르 같은
네, 헤라두라 같은 데킬라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주류 회사라고 종합 주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떠들고 이제 마셔보도록 할게요. 물론 마시고도 또 떠들겠지만. 자, 우선은 시각으로 렉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잔 전체에 얇게 펴발린 다음에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진득하게 작은 방울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네요. 색깔은 아주 짙지는 않지만 네. 엠버레드 골드. 네. 백라벨에도 그렇게 써있네요. 엠버레드 골드. 글렌드로낙 12년은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하고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에 각각 숙성을 시킨 원액을 블렌딩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2년만 그랬고 15년, 18년 올라가면서는 이제 다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15년은 한번 단종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12년처럼 블렌딩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향에서는 약간 이제 좀 바닐라 향 좀 나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스파이시한 느낌은 이제 생강, 살짝 구운 미세하게 나는 생강 느낌이랑 과일 향 달달하고요. 맛 체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이제 향이 역시 배신하지 않고 맛에 그대로 거의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럽고 입안을 꽉 채우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2년이지만 12년이 이 정도면 처음에 되게 달달한데 스파이시한 느낌이랑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린 무화과 같은 말린 과실향 지나가고 나서는 끝에는 좀 드라이하게 이렇게 끊어지는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의 특징이죠. 그런 느낌이 있고요. 끝부분에서 뭐 중간에도 있긴 한데 끝부분쯤에 가면 이제 견과류의 특유해주는 너티한 느낌, 입안에 남는 쌉싸름한 아몬드 껍질 부분 그런 맛향 이런 느낌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역시 글렌드로낙 추천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위스키죠. 사실 15년이 평가가 굉장히 좋은 위스키였습니다. 2015년에 단종됐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았고 가장 이제 글렌드로낙스러운 글렌드로낙이다 그런 게 있었고요. 2015년에 단종이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시중에 있는 남은 재고들 찾아다니느라고 아주 대란이 있었던 2018년에 다시 이제 판매 재개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게 소량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재발매가 된 버전 역시도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재발매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살짝 이전이랑 좀 바뀌었어요. 계속 숙성하는 게 바뀌어서 아무래도 이전 게 더 평이 더 좋은데 좀 아쉽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쪽이 43도, 12년은 43도, 그리고 15년은 46도로 병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이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은 너무 약간 어리고 15년은 딱 적당하고 18년은 조금 이제 나이를 먹었다라는 현지의 평가처럼 위스키 자체가 15년이 가장 이제 좀 원숙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이제 숙성 연수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캐스크, 또 전통적인 드라이한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를 단일로 썼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리바이벌이 평가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죠. 알코올 도수 46도 병입도 그렇고. 지금은 약간 좀 그때보다는 약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캐스크의 변화 외에는 더 좋은 요인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훌륭한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또 이 18년도 사실 약간 빠뜨리기 애매한 게 18년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글렌드로낙에서 맛없는 위스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다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대개 만약 위스키를 많이 홈바를 이렇게 구축할 환경은 아니지만 나는 위스키에 관심이 있고 피티한 거는 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냥 좀 맛있는 위스키를 하나 집에 두고 혼자서 이제 한 번씩 마시고 싶고 혹은 이제 손님이 오거나 했을 때 같이 나누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경우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최적의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글렌드로낙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음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텐더였습니다.